대법원 2025년 6월 26일 선고 2023도 18539 판결 사건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9. 개인정보보호법 2023년 3월 14일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이용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하여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를 쓰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 2.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갑이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 관리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시청하여 교사 을이 근무 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한 후 이를 어린이집 사무를 수탁한 법인인 피고인 병의 보육사업 담당자인 정에게 을의 업무 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인 피고인 갑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병은 사용자인 피고인 갑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갑이 을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정에게 전달한 행위 부분만을 분리한 뒤 그 정보가 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6월 26일 선고 2024도 874 판결 사건명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1.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연료 공급업의 의미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선박연료 공급업의 사업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문헌적 의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 3 제1항 제7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연료 공급업의 등록 기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6항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 비고 2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선박연료 공급업자의 석유 판매업 일반 대리점 등록 요건 등에 더하여 실제 선박용 연료 공급 행위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사, 선박용 연료 공급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 및 이익 귀속의 주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선박연료 공급업은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연료 공급선이나 연료 공급 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고 다른 선박에 공급하는 사실상의 행위만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2.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 공급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 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 급유하게 할 경우 수탁자가 사용한 연료 공급선 등 연료 공급 장비에 관하여 위탁자가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소급. 이때 수탁자가 사용한 장비를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통해 등록하지 않은 위탁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 3, 제3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추가한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1호의 이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소극.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 공급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 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 급유하게 할 경우 위탁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는 선박연료 공급 업무의 주체가 수탁자로 변경되므로 수탁자가 사용한 연료 공급선 등 연료 공급 장비에 관하여 위탁자가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수탁자가 사용한 장비를 위탁자가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통해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탁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 3, 제3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추가한 자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의 이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항만운송사업법과 그 하위 법령은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선박연료 공급업은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 의뢰를 받는 것부터 직접적인 급유, 하역, 직접적인 급유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바, 그 업무의 성질상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선박연료 공급 업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그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 비고 2에 의하면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등록할 수 있는 장비는 해당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소유하는 것,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것 또는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는 수탁자 소유의 연료 공급선 등 연료 공급 장비를 자신의 장비로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할 수 없는 바, 선박연료 공급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탁자 소유 장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선박연료 공급업에서 위탁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아가 선박연료 공급업자의 장비 소유 등에 관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 비고 2는 장비의 등록 요건에 관한 것일 뿐 선박연료 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 공급 업무 위탁 허용 여부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 3, 제3항에서 선박연료 공급업자로 하여금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한 취지는 선박용 연료 공급을 방제 자재 등을 갖춘 연료 공급선 등에 의하여만 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해당 연료 공급선 등 장비의 소유자가 적법한 선박연료 공급업자로서 해당 장비를 적법하게 자신의 장비로 등록하고 있다면 그 장비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방제 자재 등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박연료 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 공급 업무 위탁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 3, 제3항의 입법 취지가 저해될 염려는 크지 않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 항만운송 관련 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의하면 선박연료 공급업자는 연료 공급선이나 연료 공급 차량 중 하나의 장비만을 보유하면 선박연료 공급업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제3자에 대하여 선박연료 공급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사용한 장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고 보아 선박연료 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위탁을 사실상 금지한다면 선박연료 공급업자는 연료 공급선과 연료 공급 차량을 모두 보유하지 않을 경우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이는 해당 선박연료 공급업자의 연료 공급선 및 연료 공급 차량 사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장비의 보유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효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기준이 연료 공급선이나 연료 공급 차량 중 하나의 장비만 갖출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조화되지 않는다.
마.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은 용역 위탁을 영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은 영무 중 하나로 그 밖에 원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용역 위탁 중 영무의 범위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3호 2023년 10월 25일 개정. 용역 위탁 중 영무의 범위 고시는 용역 위탁의 대상이 되는 영무의 범위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선박연료 공급업의 과거 명칭인 선박급유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선박연료 공급업에 있어 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이 허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선박연료 공급업에서 사실상 위탁이 금지된다는 해석은 법체계 전체의 정합성을 해칠 수 있다. 만약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 공급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였으나 연료 공급 장비를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 급유한 수탁자가 해당 항만에 적법하게 등록한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아닐 경우 수탁자에게는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2호 등이 적용될 수 있고, 해당 선박연료 공급업자에게는 그에 관한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선박연료 공급업자에게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연히 미등록업자 내지 부적법업자로 하여금 선박용 연료를 운송, 공급하게 한 선박연료 공급업자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5년 6월 26일 선고 2024도 8067 판결. 사건명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구성요건 중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보호법익.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사가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 상황이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가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는 당시까지 진행된 수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의 진행 방향까지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수사기관의 내부 문서이다.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건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 처리에 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수사지휘서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등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가 생길 위험이 있고 그 내용이 누설된 경로에 따라서는
사건 관계인과의 유착 의혹 등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됨으로써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수사 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 상황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 2. 경찰관인 피고인이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 중 해당 경찰서 수사과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갑이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검사의 수사 지휘서 등을 열람, 확인한 후 갑에게 전화하여 수사 지휘서에 구속 이야기가 없다. 구속될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해주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 등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6월 26일 선고 2024도 16888 판결 사건명 주택법 위반 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미계약 주택이 발생하였는데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 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공급 방법을 정하여 해당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101조 제3호에서 금지, 처벌하는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여기에 적극적 행위, 작위,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 부작위,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0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령 제7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제19조에서는 민영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입주자 모집은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규칙에서는 주택 공급에 관하여 미분양 물량과 미계약 물량의 공급 절차를 구별하고 있다. 규칙 제28조 제10항 제1호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여 미분양 물량, 즉 청약이 주택 공급량에 미치지 못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 반면 규칙 제26조 제5항은 사업 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 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다만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 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미계약 물량, 즉 청약이 주택 공급량을 충족하여 입주자가 선정되었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에 대한 공급 절차를 정하고 있다. 위 규칙 제26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미계약 물량의 공급에 대한 통제는 2018년 12월 11일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미계약 물량에 대한 입주자를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위반으로 공급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 등에 대한 재공급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미계약 주택이 발생하였는데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 주체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 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공급 방법을 정하여 해당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관하여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 제3호는 그 위반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는 같은 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 자귀,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 부자귀,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 대법원 2025년 6월 26일 선고 2025도 3061 판결 사건명 도주 진정신분범인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에서 법률에 따라 체포된 자의 의미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 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그중 법률에 따라 체포된 자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긴급 체포된 자 또는 현행 범인으로 체포,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자 등을 말한다. 체포된 자에 대하여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 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었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체포자가 행사한 유형력, 무형력의 구체적인 행태와 정도, 시간적 계속성, 체포자와 체포 대상자 사이의 거리 또는 근접성, 유형력, 무형력을 행사한 장소 또는 위치, 당시의 주변 상황, 체포 대상자의 신체 활동의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포자가 체포 대상자인 범행 주체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실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체포 대상자의 신체적 활동 또는 행동의 자유를 체포자의 지배 아래에 두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5년 6월 26일 선고 2025도 3153 판결 사건명 부정처사 후 수뢰 등 1.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및 제71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외에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 적극. 여기서 업무상 알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검사. 구 개인정보보호법 2023년 3월 14일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외에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도 포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업무의 내용을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둘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업무의 내용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한정되지 않는다. 앞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의 입법 목적,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알게 되어야 누설 행위 등이 금지되므로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을 제외하면 개인정보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업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을 달리 볼 필요도 없다. 한편 위와 같이 사적 영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누설 행위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업무상 알게 되었다는 것은 업무 처리나 업무 수행과 그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범죄 구성 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검찰 수사관인 피고인 갑은 을그룹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병에게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휴대전화로 촬영 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촬영 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병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위 사진 파일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결론적으로 위 배치표 기재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